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청자, 사용되거나 보관되면서 대대로 이어진 전세품으로의 고려청자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보는 고려청자의 99%는 고분에서 나온 출토품입니다. 궁궐터나 유적에서 나온 사례는 극히 드물며 해저 침몰선에서 생활용 자기가 일부 수습되었을 뿐입니다. 고려가 멸망한 뒤 볼 수 없었던 고려청자를 다시 마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려 사람들의 특별한 장례 풍습에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신 이가 저승에서도 부처님께 차를 올릴 수 있기를 바라며 다환을 무덤 속에 함께 넣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자가 고분 속에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려 왕조가 무너지자 고려 청자 역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일부 학자들만 옛날에 그런 그릇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 고려 무덤에 청자가 묻혀 있다는 사실조차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잊힌 청자가 다시 세상에 등장한 것은 18세기였습니다. 성우 이익은 서경의 선화봉사고려도경을 읽고 고려 청자의 존재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했고, 자 신인은 자신의 애장품 가운데 하나인 고려비색 자기를 노래하며 역시 서경의 기록을 통해 그 가치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추사 김정희 역시 고려 청자의 가치를 알고 있었으며 빛이 빛 병에 꽃을 꽂는다는 글씨를 남겼습니다. 고려 청자가 본격적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서양인들이 조선의 민속과 유물 수집을 시작한 개항 이후입니다. 1884년 미국 스미스소니언 협회가 파견한 버나도우는 고려 청자 한 상자를 워싱턴으로 보냈고, 수집가 에드워드 모스 역시 궁궐터에서 나온 청자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1904년 경의선 공사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성 일대에서는 고려 청자가 대량으로 출토되었고 일본인들은 경쟁적으로 이를 고가에 사들였습니다. 서울에는 아예 고려 청자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골동상점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시기 미국의 여러 수집가들이 고려 청자를 수집했습니다. 이후 개성과 강화도 일대의 고려 왕릉과 고분들은 대낮에도 도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905년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청자를 대량으로 사들여 일왕과 일본 귀족들에게 선물했는데 그 수가 수천 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고종 황제를 만나 고려 청자 한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종이 이 푸른 그릇은 어디에서 만든 것이오? 라고 묻자 이토는 고려작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고종은 이런 물건은 이 나라에 없는 것이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고려 청자는 한없이 도굴되어 일본과 유럽, 미국으로 대량 반출되었습니다. 수많은 국보급 고려 청자가 해외로 흘러간 뒤 1916년에 이르러서야 도굴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고려 청자는 사라진 왕조의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이었지만 너무 늦게 알아보아 지켜내지 못한 기억입니다. 문화유산과 역사 전문 채널 푸르메였습니다.